저는 100%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저는 중국, 미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병행 수입도 하고 있는 글로벌 영셀러라고 합니다. 네, 쇼핑몰 하신 지는 한 얼마큼 되셨나요? 2020년 11월에 사업자를 냈고요. 네, 네, 지금 한지 횟수로는 3년 차 3년 차. 정도 됐고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엔 연매출 10억 정도가 나왔었고 네. 올해는 들어서 이제 한 달에 월 매출 1억 1000에서 1억 2천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시작한 지가 1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 직원으로도 많이 일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해보니까 이게 고정 비용하고 뭐 회전율 뭐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 시점에 네. 제가 이커머스 사업을 알게 됐어요. 제가 워렌 버핏의 명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나는 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 명언을 저는 항상 가슴속에 좀 새겨 듣고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은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해도 되고 24시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좀 맞아요. 들어오는 자동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자료도 방대하고 맞아요. 막상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딱 하신 건가요? 저는 항상 간결하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먼저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중국 구매대행 이걸 알고 나서 네. 하루 딱 공부하고요. 네. 그 다음날 바로 사업자를 냈어요.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튜브 본 거죠. 그냥 네네.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검색해서 네. 나와 있는 좀 유명하신 분들 네. 영상 보시고 네. 다음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 네, 맞아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네. 4개월 만에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시는데 네네, 이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운이 90%고 네. 그냥 제 이제 실력이나 뭐 제 전략 같은 게 10%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나마 전략 10%를 말씀드리면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일단 유튜브에 나오는 무료 강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강의 영상들을 따라해서 그냥 프로그램 정도만 결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계속 그냥 닭등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소위 말하는. 닭등이라는 게 닥치고 상품인데 그렇죠. 몇 개 정도 등록하신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0개 이상씩 그냥 무조건 등록을 했어요. 수동으로? 아니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반자동이라는 건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반자동 프로그램은 뭐냐면 내가 상품을 수동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뭐 상품명, 상품 정보고시 뭐 이런 거 다 고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놔요. 네.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그 URL을 긁어와요. 네. 타오바오나 1688 뭐 네. 그런 사이트들이 있겠죠. 바로 그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줘요. 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냐? 상품명을 정하고 네. 옵션명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번역된 거다 보니까 좀 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거 한번 정리하고 가격을 좀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태그 있잖아요. 태그를 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딱 업로드를 하면은 모든 마켓에 뿌려지는 거예요. 내가 입점한.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늦게 후발주자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늦게 진입해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해서 상품을 등록하면 네. 남들 다 팔고 있고 상유출되어 있고 네. 구매 건수도 많고 리뷰도 많은데 네.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그 한 달간 닭등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안 팔리겠죠. 안 팔리죠? 뭘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제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왜 안 팔릴까? 네. 이 상품이 왜 안 팔릴까에 대한 네.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중국 구매 등의 본질을 좀 잊고 있었어요. 어떤 본질? 일단 첫 번째는 네. 내 물건들은 집 앞에서 10분만 나가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이소 같은 데나 아니면 네. 이마트나 근데 여기서 저렴한데 심지어 가성비도 안 좋아. 네. 그럼 누가 내 물건을 살까? 근데 중국 구매 대행도 배송 기간이 길어요. 맞아요. 배송 기간이 뭐 항공 배송으로 오면 뭐 7일에서 10일 정도 되는데 네. 해운으로 왔을 때는 14일 정도? 그럼 고객이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살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안 사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객단가도 굉장히 낮았어요. 하나 팔면은 뭐 1,000원, 2,000원 남는 상품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조금 틀었냐고 하면은 이제 부피가 큰 물건이나 네. 수입이 어려운 물건들 네. 그리고 KC 인증이 면제가 되는 것들. 네. 그러니까 KC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나 네. 어린이 제품 이런 것들은. 근데 구매 대행은 자가 사용 목적 통관이라는 특례가 인정이 돼서 네. 그래서 1인당 한 대 한에서는 KC 인증 없이 내가 쓴다고 하면 상관없이. 맞아요. 그래서 고객이 개인 통관번호로 구입한 그런 물건들은 그냥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아, 할 수 그러면 있는 게 많이 사는 거죠. 나름 그 좀 빈틈 시장을 찾아내신 거네요. 맞아요. 그 중국에서 물건을 사야 될 수 있는 제품만 올리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제품들로 점점 제가 다각화를 해나간 거죠. 네, 예를 들면 디자인이 이쁜 가구들이나 네. 가구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도 조금 제한되어 있고 음.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뭔가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규모를 갖추는 게 어려운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그 예쁜 디자인이 예쁜 가구를 스마트스토어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중국에 가서 결제를 해서 네. 그 물건이 배로 와서 고객 집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않아요. 위탁 판매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똑같은 위탁인데 맞아요. 그냥 중국에서 왔다는 네, 뿐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중국 위탁 판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중국에 있는 상품을 내 오픈마켓에서 아까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올려져 있는 상품을 고객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고객이 주문을 하면 나는 이제 중국에다가 발주를 넣는 거예요. 네. 뭐 타오바오나 1688, 뭐 알리바바 이런 사이트가 있겠죠. 그런 데다가 발주를 넣고 배송 대행지까지 배송을 시켜요. 네.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서 고객 댁까지 알아서 보내줍니다. 근데 가구를 고객집에 보냈는데 네. 고객이 옵션을 잘못 선택했던지 네. 뭔가 마음에 안 들든지 네. 모서리가 어디 찍혀 있던지 네. 그래서 반품을 해요. 네. 교환을 해요. 네. 그거 어떻게 다시 중국으로 보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리스크긴 해요. 네. 근데 일단은 만약에 파손이 됐거나 네. 그런 경우는 저는 부분 환불을 좀 많이 유도를 하고요. 부품을 환불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내가 사실 중국 구매 대행 자체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게 마진율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마진율이 30% 40%라고 하면 사실은 10% 20% 정도 떼줘도 네. 역마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적자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예를 들면 이 책상이 조금 찍혔어요. 네. 그럼 사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 같으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는데 네. 물론 좀 예민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분 환불 좀 해드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회사 내규상 뭐 10% 부분 환불이 원칙이나 고객님께서 뭐 이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0%를 좀 부분 환불 해드리겠다. 아. 좀 이런 식으로 커버를 많이 하고 만약 단순 변심이다. 네. 그냥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이제 네. 반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애초에 저희가 국내 배송 같은 경우는 반품 배송 비용이 최대 거의 6,000원, 8,000원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왕복 배송 비용이. 네. 근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가구나 그런 것들은 특히나 못 보낸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만약에 보낸다는 가정을 했을 때 거의 가구값만큼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반품 배송 비용을 굉장히 높게 잡는 거예요. 아, 그럼 반품을 못 하게끔 그쵸. 하는 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만약에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20만 원짜리 제품을 샀는데 저는 네. 반품 배송 비용 한 8만 원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8만 원의 반품 배송 비용을 내고 이거를 반품하진 않잖아요, 사실. 아, 쉽지 않죠. 그쵸, 심리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한국에서 받아서 네. 그냥 제가 사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나중에 당근마켓에 좀 저렴하게 아. 넘기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판매자들이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거르면은 충분히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 지금은 하고 계시는 일이 중국 구매 대행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해서 네. 지금은 병행 수입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요. 아, 미국 구매 대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좀 비슷해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통 이제 비타민이나 화장품 혹은 이제 뭐 의류, 네.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요.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 대행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배대지를 거쳐서. 아, 그러면 아마존에 있는 거를 국내에 있는 쇼핑몰에 올린 다음에 맞아요. 주문 들어오면 아마존에 가서 결제하는 거. 그쵸. 아마존에 발주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안 어려워요? 이 메타 자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중국 구매 대행 그 메타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 네. 그냥 나라만 달라진 거네. 맞아요. 나라만 달라진 거고 제품만 달라진 거지. 미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 네. 또 늦게 진입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늦게 진입했는데도 들어가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품명. 네. 그러니까 상품명 키워드죠. 상품명을 좀 잘 짓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상품명을 잘 짓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왜 이 시장이 블루오션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하고 키워드가 어떤 한 카테고리에서 무조건 1등, 2등을 먹어야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책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책상이라는 키워드에서 내가 1, 2페이지 안에만 들어도 판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냥 책상이 아니라 사무용 접이식 책상, 네. 좀 딥하게 들어갔죠. 네. 그런 책상 안에서 1, 2페이지 안에만 들면은 네. 내가 사실은 판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사무용 접이식 책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책상이라는 키워드보다 많이 소형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상이라는 키워드를 꼭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려도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네. G마켓, 옥션, 뭐 11번가 이런 데다 다 올려도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1, 2페이지 안에만 들어도 충분히 저는 향후 1, 2년간 먹고 살 걱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블루오션이다. 근데 다른 곳에서도 다 그런 키워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제가 지금 상품 등록하면 5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쵸. 어떻게 2페이지까지 올려요? 그래서 키워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소형 키워드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네, 월간 검색 수가 뭐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한데 네. 월간 검색 수가 1000 미만의 키워드를 저는 소형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상품 수가 막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키워드는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들은 보통 이제 뭐 많이 툴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뭐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 네. 아니면 뭐 네이버 쇼핑 광고 이런 것도 많이 쓰시는데 네. 그런 데서 바로 그냥 찾으면 됩니다. 아, 그냥 소형 키워드는 월간 검색 1000 이하. 네, 그냥 맞아요. 그런 것들은 상품 수도 적으니까. 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쇼핑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네. 제가 아까 사무용 접이식 책상이라는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무용 접이식 책상에서 판매를 조금씩 일으켜요. 네. 그러다가 사무용 접이식 책상이라는 그 키워드에서 1등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접이식 책상에서 내 상품이 노출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접이식 책상에서는 처음에는 내 상품이 안드로메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매 건수가 쌓이다 보면 이게 점점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1, 2페이지 안으로. 네. 그럼 똑같은 원리로 사무용 접이식 책상에서 접이식 책상으로 들어왔어요. 네. 이게 1페이지 안에 들었어. 네. 그러면 그때는 책상이라는 키워드에서도 슬슬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네. 사람들이 쇼핑몰 하면 다 그런 소형 키워드를 써서 네. 선택을 받고 구매 건수 올리면 중형 키워드, 네. 중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 가는 거 아는데 네. 처음 선택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 아, 처음에 내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키워드를 선택했는데 이거를 남한테 선택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든 네. 대표 이미지 썸네일을 좀 잘 만들든 네, 네. 아니면 광고를 돌리든 네. 가구매를 하든 네. 뭔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그 그쵸. 다음 단계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유입이 안 된다. 네. 이러면 제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유입이 되는데 구매 전환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수정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 유입이 됐다는 건 썸네일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메인 사진은.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구매 전환을 어떻게 키울까? 아니 가격이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게 문제일까?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직접 만드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또 끌고 오는 편이신가요? 상세 페이지는 처음에는 일단 긁어와서 네. 거의 그대로 그냥 아니면 좀 지저분한 중국어만 좀 지우는 정도로 좀 진행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유입이 되거나 네. 그런 전환이 된다 이렇게 싶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캔버스나 뭐 네. 굉장히 쉬운 툴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로 상세 페이지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그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의 테크트리가 비슷한 게 일단은 dak등에서 상품 많이 들어 올리고 입질이 오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맞아요. 거기서 뭔가 추가 상품을 올리고 해서 맞아요. 더 구매 전환율을 좋게끔 만든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대부분 다 사는 사람들이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정말 이건 괜찮겠다 네. 싶으면 병행 수익까지. 병행 수입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입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건을 수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국내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국내 도매처에서 내가 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공장 아. 혹은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관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중국 공장을 컨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중국 도매상은 사실 우리나라 도매상하고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진이 엄청 붙어 있는 게 국내 도매상이고. 그렇죠. 원가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 수입을 하는 거를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 도매 사이트, 뭐 도매국이나 이런 데서 네. 10,000원에 파는 그 캠핑 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네네. 중국에서 병행 수입하면 대략 네. 얼마 정도 돼요? 뭐 사실 MOQ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 최소 수량인데 네. MOQ에 따라 조금 상이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3,000원 커트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원에서 5,000원?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대표님은 어느 정도의 궤도를 넘으셔가지고 네. 뭐 월 매출 1억이면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분들은 아 너무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대표님이 초보자로 그쵸.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 쇼핑몰을 키우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사실 정말 생각이 짧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그 틀에 갇힌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 그렇죠. 네. 이게 뭔가 그 사람의 틀에 갇힐 것 같고 이 사람 방법대로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강의를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정보를 좀 돈을 적정한 대가를 주고 사는 거고 네. 그리고 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진짜 뻘짓 할 거를 다 줄여주는 거죠. 맞아요. 네. 쉽게 말해서 방향을 좀 정해준다는 건데 네. 방향을 좀 정하고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그때는 사실 허비한 시간들이 꽤 많으시죠? 네, 맞아요. 물론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닭등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시간까지 아낄 수 있었다면은 뭐 사실 확신은 못 하겠지만 3개월 안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네. 대표님 생각에는 지금 쇼핑몰 시작해도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쇼핑몰 7월 시작해도 기준으로, 네. 처음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네. 돈을 벌 수 있나요? 맞아요. 저는 100%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일단은 네. 제가 2020년 11월까지만 했어도 그 신사임당님의 나비 효과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끝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네.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끝물이다 왜 하냐 뭐 이런 되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 안 하죠. 맞아요. 안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이거 끝물이다,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굳이 그걸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키워온 것처럼 저라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 장담을 합니다. 다만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좀 방향이 올바라야 되고요. 오늘 제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방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서 내가 출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 빛이 보이지 않으면 백날 내가 헤집고 다녀도 못 찾거든요, 출구를. 못 찾죠. 네. 근데 한 줄기의 빛이라도 보이면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임계점을 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컨설팅도 해보다 보니까 물에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00도에서 끓잖아요. 네. 근데 98도, 97도에서 그만두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대표님의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보통 80% 이상이 네. 6개월 안에 그만둔다. 맞아요. 근데 나머지 20%가 그 사람들 몫에 돈을 벌어간다. 맞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안타깝긴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계점을 최대한 빠르게 넘어야 되는데 네. 본인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냥 계속 확신만 있고 방향만 잘 잡힌 상태에서 꾸준히 정진만 하면은 그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네. 동굴 속 안에서 빛도 없고 맞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껌껌한 데 있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뭔가 빛을 보고 출구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에만 쳐도 정말 5만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딱 하나의 컨텐츠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윤진 대표님만의 방식을 네.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정보의 바닷속에 있다 보면은 갈피를 못 잡아요. 오히려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사실 처음부터 내가 강의를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표님 유튜브 보면은 막 무료 강의도 많고. 웬만한 건 다 올려놨죠. 그쵸. 다 올려놨고 제가 봤을 때 그것만 봐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뭐 월 매출 갑자기 1억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월 순수익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강의가 부담스러우시면은 대표님의 이제 내 돈 저도 이제 사서 봤거든요. 네. 이제 돈 버는 형님들의 쓰신 부의 변곡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서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만 보고 나서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책 보고 덮죠. 제가 책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책을 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이 있고 이거 내용을 블로그에 적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6개월과 1년 후의 삶은 다를 것이다. 아, 라고 무조건입니다. 했는데 네, 맞아요. 그 뭔가 보고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표현하는 게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당장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상품 업로드 하세요. 아니 사업자 되고 상품 업로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조건 할 수 있다 라고 네. 말씀드려도 그래서 진짜 1% 미만이에요.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레드오션이다 라고 말해도 네. 만약에 당신이 사업자를 내일 낸다면 당신은 1% 안에 드는 사람인 겁니다. 무조건 1%나 되죠. 맞아요. 이런 영상 보면 스마트스토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5천만 인구라고 하면 1%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스토어가 그렇고
UMF나 뭐 11번가나 옥션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0.5%도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맞아요.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대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핑계들은 내가 일단 사업자를 내고 상품 등록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 문제도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해결이 다 돼버리는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뭐 그쵸.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더 딥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일인데. 맞아요. 시작하는 게 두려운 게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 제가 2년 동안 보면서도 네. 사전 등록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걸 영상을 보면 저 돈 번 형님들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뭐 성공이라고 맞아요. 했지만 매출이 나오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렇죠.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앞에서는 뭐 가난했다고 하고 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든 뭔가 영업을 잘하든 맞아요. 마케팅을 잘한 영역이 있을 거라는 그 색안경 때문에 맞아요. 시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뭔가가 있을 거라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제 대표님도 자청님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자청님이 항상 자의식의 균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냥 내 주변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보고 나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정말 별거 없어요. 저도 느낀 게 다른 사람들 보면 유튜버 돈 버는 형님들이 뭔가 있어서 막 구독자나 맞아요. 쇼핑몰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제가 지능도 낮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도 컸고 맞아요. 또 뭔가 시작하는 게 컸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 전까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돈을 예전에는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술집에서 이렇게 술집 맞나요? 네, 맞아요. 술집이나 술집에서도 아르바이트에서 일하면 버는 월급이 작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벌이가 어떻게 보면 뭐 네. 10배 정도 이상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돈을 맞아요. 벌고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워커홀릭이라서 네. 제가 일단은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제 시간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수험 시절에는 제가 계란 후라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계란 후라이 막 2개 추가 1,000원 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아까웠어요. 3번 막 고민하다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오마카세 갈래? 그래 뭐 오마카세 가자. 뭐 참치 먹을까? 그냥 그런 먹는 거에 돈을 안 아끼게 되는 그게 사실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를 선택할 때 돈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거와 맞아요. 돈이 없는데 선택하는 게 좀 선택의 폭이 달라지잖아요. 선택권이 맞아요. 예. 차이가 엄청 커요. 예전에 같았으면 뭐 학생 때나 아니면 돈이 없을 때는 택시 타려고 하면 고민 엄청 많이 하다가 맞아요. 일반석 타는데 지금은 그런 게 고민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4명이 모여야 택시 탈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택시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돈에 의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많다고 해서 막 명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네. 물질적인 것들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사무실 2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주식도 한 몇 억 정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당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도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주니까 뭐 먹고 살 걱정 자체는 흔히들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은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부의 변곡점 딱 그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도 2020년 11월이 네. 11월에 부의 변곡점을 지나는 계기가 됐네요. 그쵸. 그게 완전히 큰 발단이자 계기가 된 거죠. 와, 만약에 쇼핑몰 안 하셨다면 지금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돼서 이제 열심히 수습 기간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는 부동산 이제 경매 같은 거 물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을 이제 감정 해주는 거예요. 가격을 매겨주고. 그런 분들은 연봉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사실 제가 30 전에 연봉 1억이 꿈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감정평가사가 돼도 한 4, 5년 지나고 영업을 잘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1억이라는 연봉이 가져가요. 연봉 1억 해도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800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실수령액은 800만 원 안 되겠죠. 근데 네.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몇 배 이상은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련이 없으시겠네 하겠네.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 했으면 발목 잡힐 수도 있긴 맞아요. 하겠네. 그리고 이 수험 공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출구를 찾는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땐 정말 빛이 안 보여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되다 하더라도 네. 뭘 할지 모르고.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가 놀 때도 노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그런 임계점이 단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빛이 보이는 정도가 네. 바로바로 보여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하더라도 제가 만약 수험 공부를 할 때랑 그때를 비교해 봤을 때는 무조건 이쪽이지 않을까, 쇼핑몰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노동을 하고 뭔가 어디 소속돼서 하다 보면 이 확장성이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5천이 될 수 있고 5억이 될 수 있고 맞아요. 그게 확장성이 많다 보니까 뭔가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회전율의 문제도 없고 네. 우리는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정말 큰 이점이지 않을까. 또 제가 자는 시간에도 자동 네. 수익이 들어오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뭘 하고 싶으신가요? 30 전후로 좀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일단 완벽하게 시스템을 해놓고 네. 정말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차적인 좀 궁극적인 목표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다녀오고 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쪽 네. 결국 끝판왕은 가장 비싼 걸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파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부동산도 잘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행이나 뭐 네. 시공이나 와. 이제 그런 쪽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사는 거고 맞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뭔가 그 소구점만 찾아내면 그게 뭐 욕조를 팔든 맞아요. 캠핑 의자를 팔든 맞아요. 건물을 팔든 맞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96년생 네. 27살입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더 쇼핑몰로 돈 버시고 네. 세계 여행 가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쇼핑몰을 제가 그만둔다는 건 아니고요. 네, 자동화 시스템을 그쵸. 만드는 거죠. 맞아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저를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지 않을까 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도 자극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작하신 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사업자 바로 내세요. 어차피 돈 버는 형님들 구독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쇼핑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걸 거고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99%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방향을 처음에 뭐 돈 버는 형님들 책에 부의 변곡점이라는 책을 읽고 시작을 하든 아니면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든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른 정보들을 보고 시작을 하든 일단 그 방법대로 따라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나서 한 달 정도를 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석을 해보세요. 만약 판매가 잘 된다 이러면 잘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 강의를 들어보세요. 사실은 그때가 흡수하기 가장 좋을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건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매일매일 하루에 그 루틴화된 업무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요. 내 사업에 쏟는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두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 내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당장 루틴화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뒤처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엄청나게 큰 J커브 곡선을 그리기 위한 발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더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